일상을 무너뜨리는 치매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영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네, 뇌질환하면 많은 분이 치매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온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분은 어느 날부터 약속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가족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조금씩 되풀이됐다고 합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식사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래전 일은 또렷하게 기억해서 가족들은 이 정도면 노인이니까 누구나 깜빡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일인데도 교회에 가겠다면서 외출 준비를 하거나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으려 하는 등 이상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병원에 모시고 오셨는데요. 검사 결과 이분은 단순 건망증이나 노화가 아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70대다 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조금 기억력이 감퇴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이게 네. 처음부터 치매라고는 보통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뇌에서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건망증인가? 기억력이 옛날만은 못하네. 내가 옛날에 컴퓨터 소리 들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난다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건망증인 경우에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처럼 이 힌트를 주게 되면 그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아 맞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난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 하고 약속을 통째로 잊어버리게 되죠. 내가 민망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치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치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의 단계는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치매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관적 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인지검사나 일상생활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건강인에서도 피로나 스트레스, 우울감, 수면 부족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반드시 치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인지기능 검사상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기억력 저하가 주로 나타나는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는 매년 약 10에서 15%의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임상 연구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약 60% 정도가 5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치매로 진행되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 간단한 일상생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기억력 변화가 반복된다면 나이 탓으로 여기기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도인지 장애에서만 발견되어도 치매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방법은 잠시 후 정지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이건 진짜 안 걸리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치매예요. 나 진짜 치매는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 걱정들 본인도 하시는데 힘들고 가족들도 맞아요. 힘들어지니까. 이게 왜 걸리는지 알면 좀 우리가 미리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치매가 뇌졸중이나 뇌동맥류,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쉽게 말해서 하나의 증상군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고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여러분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아, 보통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만 알고 있는데 치매 또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많은 분이 알츠하이머병 하면 치매이고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생겨난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으로 생긴 치매는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같은 것들이 축적돼서 생기는 루이소체 치매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치매 제일 많다는 이 알츠하이머병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시죠. 네,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 질환이 왜 치매를 일으키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이 뇌에 점차 쌓이고 제거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뇌 속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아,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구나. 감각 운동, 그다음에 기억, 사고 등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도 끊어지면서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왜 이게 뇌에 쌓여서 이렇게 뇌 신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럼 타우 단백질도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과인산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과인산화된 타우가 쌓이게 되고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파괴하게 되면서 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적 요인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 질환들, 수면 부족 같은 치매 위험 요인도 신경세포의 손상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면 강형 초반에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최근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능력은 물론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날짜는 몇 월 며칠인지, 계절이나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 진압력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치매 자가 진단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진단표 준비되어 있네요. KDSQ라는 치매 자가 진단표입니다. 여기서 보면 각 항목이 1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찾는 경우가 있는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일정을 놓친 적이 있는지, 날짜, 요일, 계절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러한 15개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자신의 상태를 잘 설명하는 답에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이후에 아침마당 SNS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미리 진단지를 받고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지금 3점 정도 나오거든요. 아니 제일 젊은 분이 3개나 저 하나인데 그래요? 예. 건강하시네요. 우리 우리 어머님들도 다 받으셨죠, 진단표? 예. 네. 혹시 한 5개 이상 하신 분 있으신가요? 다 5개 안 되세요? 오, 3점 있으세요? 3점. 3점 있으시고. 하나. 거의- 없다. 없으신 이야. 분도 계시고. 난 왜 3점이지?
이거 3점이면 괜찮은 건가요? 네, 0에서 5점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고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근데 지금 육아하느라 잠을 조금 설쳐요. 요즘 꽤 됐어요. 예. 그러면 5점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로는 어떤가요? 보통 6에서 9점까지는 경도인지 장애에 속하는 군이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점이 넘어간다면 인지기능 저하군으로서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나 난 아직 9점이라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점에서 9점이 나온 경우도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아,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증상들 말고도 혹시 알츠하이머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기억력 장애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상 행동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망상 장애인데요. 이 망상은 크게 도둑망상, 피해망상, 부정망상 등으로 나뉩니다. 도둑망상은 누가 내 돈이나 기증품을 훔쳐간다고 오해하는 망상인데요. 실제로 제 환자 중 81세 할머니께서 돈이나 기증품을 찾지 못할 때마다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서 훔쳐갔다 반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물건을 찾아다 보여줘도 잠시 후면 다시 도난당했다고 주장하시거나 어느새 갖고 왔다고 이거 없어진 거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도둑망상은 실제 도난이 아니라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의 저하 때문에 물건을 준 장소를 잊어버리고 그 이유를 주변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한테 그걸 대체하게 되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여줘도 또 의심을 저기서 하고. 의심을 하는 게. 이런 증상을 겪는 분을 옆에서 보게 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들 이제 싸우시거나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의 말에 바로 부정하거나 따지기보다는 물건이 없어져 걱정되시겠어요.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환자분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 지갑, 통장, 안경 등 자주 찾고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같은 장소에 보관해서 환자가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름표나 그림을 붙여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망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망상은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환자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따지기보다는 무서우시겠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켜드리고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등 다른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주의를 전환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부정행위를 고 있다고 묻는 부정망상인데요. 이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기보다는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고 보호자분께서 사랑한다, 고맙다처럼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 공감을 처음 하긴 쉽진 않겠지만은 예. 일단은 부정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면서 공감으로 네. 시작하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은 것이죠. 두 팔을 붙잡고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구속하면 더 화를 내시게 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만약 이런 망상들이 사실 저렇게 해도 계속 심해지고 공격성이 생기고 불면이 동반되면서 환자의 안전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면 전문의와 진료를 하시고 약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망상들까지 오게 되면은 가족들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게다가 내 얼굴까지 기억을 못하는 상황까지 오면 정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치매 정말 무서운데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은 아직 정확히 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로는 100% 예방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증상을 늦추는 다양한 치료와 관리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정지한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알려주실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치매에 걸렸다고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하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더 오랫동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천영 교수님의 오늘 첫 번째 강연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용명 씨가 없어서 제가 다시 이 티버창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박 읽어주세요. 은하맘님의 댓글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치매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오늘부터 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께서는 친구가 3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돌보느라 동창회도 못 나오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거의 끊겼어요. 치매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아음님이셨군요. 네. 예. 그리고 질문도 보내주셨는데요. 치매는 노년층 질환인 줄 알았는데 40대 삼촌이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60대 이전에 발병한 치매는 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노년층만의 질환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중년에도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은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40대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젊은 환자는 병이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를 수도 있고 특히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은 일부에서도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비교적 젊다는 이유만으로 설마 치매겠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기억력 저하가 반복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이찬영 교수님이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셔서 이 치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오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잘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